사람들은 이 양쪽으로 이렇게 쭉 서주세요. 양쪽으로. 이 대표. 지금부터 2015년 7월 6일 노국실천연대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애국가 대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죄송합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전방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국기에 대해 경례! 나는 사랑스러운 앞에 어렵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결정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정책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부터 4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한 삼천리 화려한 대만은 길이 보존하세. 다음 순서로 중국 생활 및 호국 명령에 대한 묵념을 시작하겠습니다. 또 묵념.
바로 마이크를 집회위원장님께 넘기겠습니다. 예. 보국실천연대 대표들은 그 뒷좌석에 가서 이제 앉으시게 됩니다. (2015년 7월 6일) 보국실천연대 성토 8일차 첫 번째 연사 보국실천연대 상임대표이시며 보국실천연대 연동훈 상임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더 할 수 있는 것은 이 가뭄에 하나님 비 좀 내려주세요. 예. 국민들이여, 국민에게 월급 받고 국민을 등쳐먹는 도적놈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자. 광피야, 군피야, 무피야, 철피야, 대피야, 너더라도 국민 혈세를 빼먹는 도적질로 나라 국가는 텅텅 비었다. 고위공직자, 공기업, 정치 관료들의 부정패는 하늘로 치솟고 있고 날로 늘어가는 국가 부채는 수천조 올라가고 그 부채는 막대한 힘이 되어 국민의 삶을 가난으로 몰고 있다. 누가 그대에게 대통령이 되어달라고, 누가 그대에게 국회의원이 되어달라고, 누가 그대에게 고위공직자가 되어달라고 사정했단 말인가. 그대들 스스로 국민을 잘 살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자리에 앉게해달라고 사정했던 것 아닌가. 당선자로 약속을 뺏겨치고 목을 빳빳이 세운 채 국민 위에 군림하여 권력만 노리고 있구나. 누가 정치를 권력이라 하는가. 정치는 권력이 아닌 국민에 의한 봉사다. 그대들 진정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잊었단 말인가. 언제부터 범죄자가 국가 구익에 추적 발탁되어 국가 경영을 자격이 생겼고 위장년이 탈세, 병역기피 등 범죄가 고위공직자 경력사항이 되었단 말이다. 고위공직자로 추천된 자마다 모두 범죄자인 지금의 현실을 사람의 세상이 아닌 짐승의 세상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 도둑놈들에게 국가 경영을 맡기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민이 행복해지길 바라는가. 세월호 참사하고 중 유명원에게 골프채를 받아 처먹은 놈들 다 어디로 사라지고 성완종에게 뇌물을 받아 처먹은 놈들은 다 어디로 사라진다. 전관적으로 수개월 수년 만에 수십억씩 챙긴 자가 국가고위직 사법고위직에 앉아있는데 뇌물의 진실이 과연 밝혀질 수 있겠는가. 법의 심판을 돌에 팔아먹는 자들이 국회로 진출하고 정부 사법고위직에 앉아있는데 법치가 바로서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가. 보라, 저 도적놈들이 다 빼먹은 흔적은 여기저기 사방에서 세금 폭탄, 물가
목소리를, 자영업자들의 안타과 절망의 목소리를, 국가는 들어라. 전쟁의 파열을 극복하고 산업약분으로 대한민국을 제3계 11대 경제대국으로 만들고도 보상과 보장은커녕 자식들에게도 외면당한 채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노인들의 절망에 찬 목소리를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보급과 연금, 명예와 존경, 등유로운 사업까지 보장받고도 도둑질과 부정추지로 우리를 가로 내몰고 있는 저 나쁜 탕가로리 도둑놈들의 더럽고 파렴치한 이중적 내부행들을 우리는 언제까지 방관방치하고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떠나온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헌법 제1조를 망각한 이 도적놈들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끼리끼리 문화를 만들고 자손 대대로 세습을 하기 위해 국민들을 볼모로 부패 공화국을 만들고 부정축제의 현황이 되어 있다. 국민들이여 깨어나 분노하라. 살인자도 풀어주고 강도도 풀어주고 성폭행범도 풀어주고 수천억을 횡령한 자도 풀어주고 어떠한 범죄도 돈만 받으면 모조리 풀어주는 파렴치한 부패 판사 검사 변호사들 때문에 나라 전체가 살인자 강도범 횡령, 탈세범, 성폭행범으로 범죄가 넘쳐나고 있다. 전관예우가 무엇인가? 가해자 피해자를 바꿔놓고 재판 수사를 조작하거나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며 남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고 강탈하는 것이 전관예우다. 이런 날강도 같은 놈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사법부에 존재하고 국가 고위 공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 법도 있나? 국민에게는 법을 철저히 지키라고 강요하면서 정작 엄격하게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법을 무시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법은 법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다. 대한민국의 모든 부정패는 전관예우에서 발생된다. 몇 개월 만에 전관예우로 부당한 돈을 수십만 원씩 챙긴 자가 대법원장, 검찰총장, 국무치국 총리 등 고위 공직자로 있다면 어떻게 법치가 확립되어 정의가 살아 숨쉬는 바른 국가, 바른 사회가 될 수 있겠는가? 지금 국회의원 중 약 40%가 법조인이다. 어느 순간부터 법조인들은 사회 전부의 만능처럼 대접받고 있다. 법전만 달달어 사법고시만 통과하면 창조적 경영이나 위기 관리 능력도 검증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정치인, 관력으로 법조인을 끌어다 쓰는 이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가? 국민은 심각한 생활고에 자살이 줄을 잇고 꽃다운 청춘들이 비기도전에 추동하는 현실에도 법원, 검찰청, 법원은 하늘로 치솟고 있고 부패 판검사들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법 집행 권한을 마치 자신들 마음대로 처리해도 된다는 권리로 착각하고 재벌이나 청탁에 따라 기소 재판권을 남용하여 대한민국을 범죄
받지 못하면서 대법원은 상급법원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대법관이 국민에 군림하여 제왕적 사법 통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얼마나 더 큰 사법 권력이 필요한가? 국민에게 아무런 경제적 가치도 없는 사법부 검찰은 왜 저토록 커져야만 되는가? 국민의 사법 권한을 가둬놓고 재물 맞추려는 부패 반 검사를 국가는 왜 척결하지 않는가? 이 나라의 고소재판은 부정수사, 부정재판만 해소해도 절반 이상이 사라진다는 것을, 잘못된 하나의 사건이 수십 건의 고소가 재판을 받는다는 것을 진정 대법원, 대검찰청만 모른단 말이다. 국민들이여, 범죄와 결탁하여 돈이나 챙기는 반역취한 자들이 판사, 검사로 있는데 어떻게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찾고 민족정신을 찾고 정의를 찾고자 하는가? 관피야, 무피야, 철피야, 해피야, 구피야, 그 어떤 도둑놈보다 법조 마피아, 부패 판사, 부패 검사, 부패 변호사들을 척결해야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 국가는 이 사법 도적 매국놈들을 모조리 밟은 세고하여 사회에 쳐라. 국민들이여, 모두 함께 사법 부패를 척결하고 법의 심판을 바로 세워 국민에게 보복받고 국민을 등쳐먹는 도둑놈들을 고의 공직에서 쫓아내고 나와 사랑하는 내 가족의 현재와 미래를 희망을 만들기 위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대한국을 건설합시다. 네. 수고하신 연동 대표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발표자는 국회의원 숫자주의자, 국회의원 특권주의자, 부국실천연대 공동대표 김막걸리 대표가 후문을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어버이 형제 자매, 애국 서울 시민 여러분, 한 주일이 시작하는 활기찬 월요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일터에서, 직장에서 땀 흘려 일하시고 슬기롭게 메르스를 극복하여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부정부패한 국회의원 국민열세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는 김막걸리라고 합니다. 이제 국민께서 심판할 때가 드디어 왔습니다. 정치가 정도를 가지 않고 오로지 선거에만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정쟁으로만 삼고 국민과의 약속은 내팽개치고 오히려 국민의 민생을 볼모로 자신들만의 이익을 챙기려는 머리꾼 정상배 국회의원들의 부패되고 썩어빠진 정치는 이제 뿌리를 확 뽑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국회의원의 존재 가치는 오로지 국민에게 봉사 헌신해야 하는데 자신들의 정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사리사욕과 온갖 이권의 분위는 여의도 금배지 똥개들을 이제는 위대한 애국 서울 시민께서 심판할 때가 왔습니다. 진심으로 국민을 중심에 두고 봉사 헌신하는 새로운 국회의원들만이 존재할 수 있도록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썩을 대로 부패된 누리꾼 정상배 여의도 군배지 동계들의 저희 청문회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치 자신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정의의 사도이냐 국민을 위하는 척하면서 죄인 다루듯이 보통을 치고 야단 법석을 드는데 존경하는 애국 서울시민 여러분, 도대체 누가 누구를 청문회 한다는 말인지요? 기가 차고 매가 차고 똑창이 틀려서 말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청문회를 받을 사람은 금배지 동계 국회의원들일 것입니다. 이제 국민이 이런 썩어빠진 국회의원들을 청문회할 때가 왔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철퇴를 가하고 철저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분은 오직 국민뿐이고 유권자는 모든 판단과 지혜의 원천일 것입니다. 내년 4월 13일 총선에는 썩어빠진 부패된 대로 부패된 이들을 싸그리 모조리 물갈이하여 새로운 위대한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 숨쉬는 아름답고 정직한 정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 부부실천연대가 성명에 앞장서서 부정부패한 여의도 금배지 300마리의 동계들을 하나하나 검증에 앞장설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정책을 오로지 선거수단과 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당선만 되면 국민과의 약속은 헌신짝같이 내팽개치고 패권주의 줄세우게 하는 머리꾼 정상배 국회의원들을 위대하신 국민께서 반드시 준엄한 심판을 내려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애국 서울시민 여러분, 국회의원 수가 왜 이리 많습니까? 돈으로 계산될 수 없는 면책 특권과 각종 국회가 약 2회까지가 넘습니다. 특권은 특별한 분이 누려야 하는데 여의도 금배지 동계들이 과연 특별한 사람입니까? 특별한 분은 바로 허리띠를 넘겨매고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회사를 위해 땀 흘려 일하시는 바로 위대하신 여러분들 것입니다. 국회의원 300명의 임기 4년간 1조 500억 원의 엄청난 국민 예산을 빨아먹는 흑혈기를 제가 지금 등에 메고 있는 이 농마에 붙잡아도 저 동해바다 1번 쪽으로 내쫓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부채가 4,835조 원입니다. 나라가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는데 썩은 생선 뜯어먹는 국회의원의 연봉은 1억 4,689만 원이고 거기에다 금배지 동계들의 보좌관 7명에 인턴 2명을 합한 전체 보좌관의 9명의 연봉이 무려 4억이 훨씬 넘습니다. 이외에도 국회관 운영비, 차량 기름값, 심지어 사무실에서 마시는 100원짜리 커피, 녹차, 음료대까지 합하여 5,179만 원의 국민 회사로 꼬박꼬박 지급되고 그것도 모자라 가족수당, 자녀 학비를 분기당 44만 8천 원을 국민 혈세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영국, 독일의 여야 의원들은 의원 사무실을 공동으로 구입한 가운데 칸막이를 쳐서 서로 함께 사용하며 임대료는 서로 반씩 부담하고 혹시 국내외 출장 시에는
자신들이 선결제한 후 국회로 돌아와 사무처에 영수증을 제출, 자신이 사용한 금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우리 여의도 금배지 똥개님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지요. 여의도 국회의관 25평 사무실이 너무 부족하고 심각한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국민 예산을 부어 45평으로 확장 공사 늘렸습니다. 그 사무실을 지하 공작의 거점으로 삼고 전모 이모 국회의원이 국가를 전복시킬 계획과 활동을 하다 결국 경찰에 붙잡혀 구속되었습니다. 국회에 단 하루만 출근해도 그분이 65세가 되면 매달 120만 원의 의원연금을 국민예서로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습니다. KTX 항공기 선박을 VIP로 무료 이용, 의정활동에는 전혀 아무런 관계 상관이 없는데도 전국 유명한 골프장을 무료 이용, VIP 대접을 너무 극진히 받다 보니 전 국회의장 출신 황모 씨가 딸 같은 골프장 캐디 여성을 모르게감으로 삼고 가슴을 만지고 있는 힘을 다해 끌어안아 성추행하다 골프장 캐디 여성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 조사를 받아 재판에 해부됐습니다. 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짓입니까? 일반 시골의 농민이 이런 짓을 해도 창피할 터인데 하물며 전 국회의장, 국회의 수단격인 국회의장 출신인 박모 의장이 세상에 딸 같은 어린 캐디 여성을 성희롱했단 말인 것입니다. 국회 상임위원장이 되면 매달 1,000만 원의 방문비가 별도로 국민예서로 지급되며 각종 출판 기념회를 열어 책 한 권에 15,000원에서 20,000원도 안 되는 것을 500만 원을 받고 팔아 1억 5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아 찾고 가며 선거가 실시되는 그 해는 3억 원까지 후원금을 받아 찾고 가고 있습니다. 300명의 금배지 동계들에게 국민예서가 자그마치 1조 500억을 퍼붓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이쯤 되면 더러운 당리당량 노름이라고 부패될 대로 부패된 정당제도를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하신 국회법인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회가 정부 사법부까지 감시, 감독, 관리하는 기능과 권한을 갖게 만든 법입니다. 눈꽃만큼이나 득이 된다고 생각되는 법안은 밀실에서 금방 서로 합의 신속 처리하면서 예를 들면 5조 8천억 원의 국민예서가 도입되어 지어지고 매년 800억 원 이상의 국민예서로 운영되는 아시아 문화공정법안, 줄여서 아문법이라고 그러죠. 적극적으로 여야가 빗딜하여 신속히 통과시키면서 민생과 일자리 창출 법안,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의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은 아직까지도 책상 서랍에서 썩고 있습니다. 친박, 비박, 도대체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도저히 알 길이 없어 한글 종합사전을 찾아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친노, 비노, 친이, 비이, 진보, 보수,
중도 등 정신과 의리 쏙 빠진 이 나라 태거리 정상배 금배지 똥개들을 깨끗이 접견하여 새 시대 새 부대에 새수를 담아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 구조조정 개혁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국회의장석은 세계에서 가장 높게 위치하여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땡박질을 하고 들고 국회의장과 악수하는 모습이 외국 국회의사당과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회를 확 뜯어고쳐 구조를 조정하여 개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공서, 국업, 국영지업체, 대기업들에게는 개혁을 요구하면서 국민에게 군림하는 아주 싸가지 없이 벌상시간 국회의원을 120명으로 확 줄이고 대통령 근무도 반으로 확 줄이고 장관 고위공직자 국영기업체장들의 근무도 반으로 확 줄여서 국회의원 세비도 반으로 확 줄여 동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유권자 23만 명의 국회의원이 1명이, 미국은 69만 명의 1명인데 대한민국은 인구 13만 명의 1명뿐입니다. 국민에게 허리띠를 절라매라고 툭쳐가면서 이들은 국민에 군림하면서 초법적 권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동네 골목길, 목욕탕, 노인정, 양로원, 어린이집 빠짐없이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한 번만 기회가 온다면 국민을 하늘같이 섬기고 헌신 봉사하겠다고 거의 맹세에 가까운 약속을 하고는 국회의원에 당선만 되면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느냐 하는 식으로 노인들을 향해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배은망덕 파렴치한 여의도 금배지 똥개들의 수를 120명으로 확 줄여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키울 형편이 어려워 보육원에 맡겨진 어린이의 한 끼 식비는 1,500원에서 100원이 오른 1,600원이지만 국회의원 1년 간식비, 식비가 아닌 간식비가 연간 600만 원을 국민예서로 지급된다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을 120명으로 확 줄여서 나라 살림을 늘려 살기 좋은 위대한 대한민국을 창조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인천 송도 어린이 폭행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김치를 남긴다고, 밥을 남긴다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5살 난 어린아이의 기사대기를 후려갈겨 어린아이가 마치 뻥튀기 기계에서 튕겨나오는 뻥튀기 과자인 양 쓰러지는 모습이 전국 방송에 나오자 전국의 엄마들이 어린이집을 믿고 일터에서 직장에서 땀 흘려 일하고 있는 순간 쳐다만 봐도 아까운 한없이 소중하고 귀한 자녀가 기사대를 훑지 맞지 않을까 분정을 펴뜨리니 이에 약삭빠른 여의도 금배지 똥개들은 잽싸게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발의 정상 통과를 위해 투표를 실시했으나 국회의원 300명 중 171명이 참석을 하여 그중 83명이 찬성, 49명이 반대, 46명이 기권으로 과반수에 미달되어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된 가장 큰 이유는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들이
조직적이고 끈질기고 지배한 노비에 여의도 금배지 동계들이 내년 총선을 대비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반대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웃지 못할 일입니까? 이들은 전국의 젊은 어머니들이 분위하는 모습을 보고 신속히 법안을 발의 상정했으나 법안 조사 투표에 불참 반대 기권하는 여의도 금배지 동계들의 한심하고 비열한 작태를 성두리째 뿌리 뽑아내야 할 것입니다. 모 국회의원이 노골적으로 양심선언한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린이집 원장들이 입김이 너무 세서 내년 총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반대했습니다. 할 수 없이 기권했습니다.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렇게 금배지 동계들이 야비하고 비열한 이들을 또다시 국회로 보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는 절박하고 처절한 심정에 1톤의 생각보다 1g의 행동으로 실천하는 저희 구국실천연대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단을 부탁드려옵니다. 국회의원 국민의세 줄이기 운동본부 구국실천연대 공동대표 김막걸리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신 김막걸리 대표에게 큰 격려 박수 부탁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구국실천연대 안산지구 안산지역 대표 유정태 대표를 소개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공정한 사이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비리에 화가 난 시민이 서울 한복판에서 국민을 붙잡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바쁜 걸음 잠깐 멈추시고 저의 목소리 한번 쳐다봐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들에게 불공정한 사이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부정부패 정치인 비리 관료 입만 열건 거짓말하는 정치인 고하복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고발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 부를 가진 자들은 특혜를 받고 돈 없고 힘없는 시민은 불이익을 당하는 불공정 사회를 시민 여러분들에게 보관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시민 여러분들에게 성화를 호소하고자 여기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호소에 기근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힘없는 시민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어도 울타리가 되어져 있는 사법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정치인들, 자기 생각을 국민 생각이라고 떠들어댑니다. 이제는 분노하십시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떠들어댑니다. 이것은 책에 나오는 얘기고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 부를 가진 자들은 법에 있고 힘없는 시민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타의자로 둔갑되어 우고한 시민이 감옥에 가지를 않나? 제가 할 수만 있다면 불공정한 사이 부정부패 비리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천지개명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사이 지도층이란 자들, 권력을 가진 자, 부를 가진 자들이 헌법 행위 시에는 징벌적 처벌을 해야 합니다. 국가와 사이에 그동안 공헌 이바지했다는 개소리를 하면서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됩니다. 국가와 자본을 독점하는 시민들이요, 이제는 분노하십시오.
대한민국이 왜 불공정하다고 얘기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지역에 지어도 누구는 감옥 가고 누구는 면제되고 누구는 무죄받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등록되어 감옥에 가지를 않나. 이 모든 것이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비리 때문입니다. 법을 가장 갖추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입니다.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밥 먹듯이 법을 어깁니다. 법을 안 지키는 것이 남의 탓이라고 개벽다기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물러나고 비리 국회의원 추방하라고 국회 앞에서 국민이 동성을 해야 할 판인데 의원 처벌하고 세비 공급 반납하라고 국민이 집회 주장을 해야 할 판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국가와 국민에게 용서받지 못할 자들이 농사하고 투자하고 국민들을 분노케 합니다. 시민 여러분, 이제는 분노하십시오. 한반도 반토막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수백 명이 왜 필요합니까? 하기야 일만 잘하면은 수백 명이 아니라 수천 명도 좋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한 것이 훌륭한 국민이 있기에 발전했습니다. 국민을 돌아보는 정치 세력분들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제 생각은 한반도 반토막 땅에서 국회의원 30명이면 떡치고 남습니다. 그런데 의원 나리들은 의원수를 얼마나 하느냐 고민 중이란다. 한심스러운 놈들입니다. 자기들 일자리 걱정하니 이 나라가 잘 될 턱이십니까? 국민 여러분, 이제는 일어나십시오. 분노하십시오. 절규하십시오. 공직자인 판검사들이 왜 공정하지 못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실이 똑바로 맡긴 인가를 판검사로 임명해야 되는데 법정을 잘 이룬 사람 순서대로 판검사를 임명하니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인격도 정신병자요, 도덕도 정신병자요, 교양도 정신병자요, 양심도 정신병자요, 윤리도 정신병자요. 이런 정신병자들을 판검사로 임명하니 배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판검사들이여, 진정한 이 나라의 정의를 세워라. 힘없는 시민의 울타리가 되어라. 공정하지 못한 잣대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지 마라. 무고한 시민들의 원성을 낳게 하지 마라. 국민 여러분, 이제는 화를 내십시오. 부정부패 비리 정치에 분노하십시오. 판검사들의 부패 비리에 분노하십시오. 단군 유사일에 5천년을 이어온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썩게 만드는 정치 사기꾼 공직자들을 추방하여 좋은 나라 만들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십시오. 다시 한번 모사합니다.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비리를 처벌하기 위한 공직자 비리 서처를 신설하라. 비리 공직자는 징벌적 차원의 징벌제 처벌법을 제정하라. 국민을 분노케 하는 의원을 처벌하기 위한 국민 발의법안을 제정하라. 1천만 국민 서명 발의법안을 무조건 국회에서 논의 처리하는 국민 발의법을 제정하라. 그렇습니다. 살기 좋은 금수강산 행복하고 공정사회 만들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주의들 호소에 동참해 주시고 관심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신 이경태 대표에게 다시 한번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교육은 100년이 되게 보고 싶지 않은데 김순진 대표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국시청교회 김순진입니다. 사랑하는 5천만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신 8천만 동포 여러분, 메르스가 끝나가도 방문이 계속되고 있는 속에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타들어가십니까?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애타는 것이 있습니다. 엊그제 88년 세계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을 개최했던 나라, 그 위대한 나라를 아십니까? 불과 100년 전 일제강점기에 식민시대를 이끌고 미처 제정신도 차리기 전에 동족상전의 비극이라는 처참한 6.25 전쟁을 겪은 후 바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새마을운동을 통해 세계 속에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 그 빠른 성장 속에 전 세계적인 축제인 올림픽과 월드컵까지 개최했던 그 나라를 아십니까? 생각나시나요? 얼마나 되었는가요? 얼마나 지났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엊그제 전 세계적인 축제인 올림픽과 월드컵을 개최한 나라가 맞습니까? 세계적인 국제금융투자회사인 골드만삭스가 예언한 대로 2050년에 세계 제1의 강대국을 향해 가는 그 나라가 맞습니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무엇부터 말하자마야 이 나라가 2050년에 세계 제1의 선진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차마 거리에 이르고 쳐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한심스럽게 됩니다. 불과 1년 전 세계 제1의 경제 대국가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세계 사람들의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훈을 본받으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나시나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라고 자부하고 있는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무엇이 부러울 게 있어서 미쳤다고 극동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 코리아의 교육을 본받으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를 애찬했겠습니까? 세계 제1의 강대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교육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천, 따지, 가마솥에 누룽지 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그 뜻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 뜻을 알든지 모르든지 하늘천 따지를 하면서 어린 3살 때부터 이미 하늘과 땅의 이치를 논하고 우주의 선미를 논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그 어느 나라가 나이 어린 3살 때부터 우주의 진리와 하늘과 땅의 이치를 논하겠습니까?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민족은 3살 때부터 천지를 논하고 우주를 논할 줄 아는 세계에서 유일한 민족이었습니다. 유태인이나 일본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민족이었던 것입니다. 일찍이
도멜 문학상을 받았던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외쳤던 동방의 동물 코리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일찍이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찬란하고도 위대했던 우리 민족 고유의 교육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육을 백년지 대계라고 합니다. 교육은 100년을 약속할 만큼 100년을 설계한 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교육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의 교육 정신은 어떻습니까? 교육을 시켜야 할 공직자들이 정작 부패하고 부정 비리를 저질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학이 학문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생들을 상대로 돈 단사를 하는 것입니까? 사업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일부 공직자들은 뼈저리게 깊게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우리나라 한민족을 접먹고 있습니다. 또 종교분야에서는 일부 교회 목사들이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고해에서 은사를 핑계삼아 젊은 여신도들을 속여 강자를 서슴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해졌고, 또 절에서 수행을 한다는 일부 스님들이 부녀 신도들을 이양갑시고 골짜기에 숨어들어 부녀 신도들과 계곡이 보신탕 타령을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과 자비를 전파한다는 성직자분들이 이 얼마나 한심스럽고 부끄러운 부분입니까? 또 정치는 어떻습니까? 일부 정치인들의 부정비리가 매일같이 뉴스와 매스컴을 도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야가 각파싸움이라 생각하고 국회에서 낮잠이나 퍼들러 자고 있는 한심한 국회의원들, 국민들을 안주기도 했고 서민들의 주머니 속에 담배감이나 올리려고 결함이 되어 여야가 강압이나 하는 국회의원들, 정당예우로 부정축제를 저질고 국민 세금을 해외로 빼돌려 반출하는 정치인들, 기소걱정권과 판결의 형량결함권을 이용해 구속장서, 판결단서를 서슴지 않는 법정들, 수사를 조작하고 판결을 조작하는 것을 돈으로 매수하고 동조하는 변호사들, 고위 공직자들을 감싸주고 여론을 조작하고 사회적 곤란을 야기하는 언론인들, 돈장사, 세금장사, 구속장사, 판결장사, 언론장사, 뭡니까 이게? 고위직장사, 정관애우장사, 부정축제장사, 국가공무원들이 국민의 병사다가 아니라 국민 열차를 빨아먹는 흑혈기가 아니냐, 뭐란 말입니까? 조선시대 근무노사가 다시 온다면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겁니다. 대법원이 상고법원까지 만들자면서 사법부의 권력을 키워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더 올바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세금이나 더 걷어낼 것이냐만을 생각하는 사법 권력들, 이들이 지금 이 나라를 주먹고 있는 최고위직에 앉아있는 양반들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한심스럽습니까? 저들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는 정신적 지도자들이 맞습니까? 저들이 어떻게 국민을 대신해 대한민국을 이끌고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인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습니다.
윗사람의 행동을 아랫사람들이 그대로 따라 보인다는 사실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윗사람은 나이를 더 먹은, 연세를 더 먹은 고인 눈만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정치인들, 종교인들, 또 언론인들이 여기에 윗사람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도덕은 말 그대로 바닥입니다. 도덕이 안에 걸려 있습니다. 어른을 공경할 줄도 모르고, 이웃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부모님께 효도할 줄도 모릅니다. 일찍에 대륙의 전국의 여러 나라에서 동방예의주의까지 했던 우리나라의 현실에 지금은 차마 입에도 오르낼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뭡니까 이게? 이 나라의 교훈은 어디로 갔습니까? 누가 이 나라를 동방예의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보다는 정신, 돈보다는 사랑을 담고 있던 종교는 바로 교육입니다. 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지경을 살게 하고 잘못을 미치게 하는 것은 교도소에서도 범죄인들을 교육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이 과학을 발전시키고 IT, BT 기술이 바로 교육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교육을 통해 인재 양성, 후배 양성을 해야 하고, 교육을 통해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교육 포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인 교육 포트가 그 뿌리에서부터 썩어있기 때문입니다. 일제 강점기가 끝나갈 무렵 마지막 조선 총독이었던 일본의 아베 꼬무이키는 말했습니다. 우리 일본은 패했지만 조선은 결코 승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조선인들에게 총과 대포보다도 더한 식민사관을 심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식민노예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서로 이간질하고 도회적인 삶을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담하건대 조선인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 100년이란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100년이란 세월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나라의 모습은 아직까지도 그의 저주의 말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분명히 떨쳐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할 때입니다. 다음에 노무현께는 분명히 조선은 찬란하고 미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귀한 황금알이라도 사람은 알에서 깨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봄에서 사람이 깨어났다는 것, 사람이 알로 태어났다는 것은 진정한 역사가 아니라 설화이자 소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봄에서 사람이 태어났다는 것을 국어 소설 시간이 아닌 역사 시간에 가르치고 있는 형편입니다.
왜 제야사학이 활개를 치겠습니까?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방단사학에서 제대로 된 진정한 역사를 가르치려면 왜 제야사학자들이 판단들을 들고서 진실의 역사를 치고 주장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 역사를 배워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시험을 위한 식민사학을 배워야 하고 방랑사에서는 우리 민족의 뿌리 진정한 역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얼마나 시간 낭비이고 동력 낭비입니까? 이 나라 수재들이 이 나라 청재들이 감춰진 역사를 찾아가기 위해서 낭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헛군데 소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너무도 자랑스럽게 우리의 전통민요라고 알고 있는 아리랑이 지금 세계 속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리랑을 자랑스럽게 너무도 당연히 우리의 전통민요라고 노래하고 아리랑을 세계 최고의 장성가라고 하고 있지만 정작 그 기운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 기운을 모르면서 어떻게 아리랑을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최고의 민족으로 주장할 수 있고 어째 세계 문화유산의 경제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리랑 스리랑은 아리고 스리고가 아닙니다. 아리랑의 기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시원의 역사, 우리 민족의 뿌리의 역사를 되찾아야 합니다. 아리랑 스리랑의 기호를 알게 되면 우리 민족 조상의 시원의 역사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천부경은 세계가 힘들어하는 세계 최고의 경전이라고 합니다. 천부경에는 우리 민족 최고의 정신인 홍익인간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너나 나나 더불어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는 홍익 정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젊은 세대들이 배우고 있는 역사 교과서에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일제 개선문이라는 남대문을 국보위원회에 소개하고 왜 인류 최고의 성경이자 심장인 천부경을 교과서에 실지 않는지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광화문 광장에 동상이 세워진 세종대왕께서 서민들의 말이 통하지 않는 사투리를 정리하여 표준말로 만들어 놓으신 한글을 국보위로 세워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의 깊은 뜻을 오늘의 되살려야 하고 한글을 세계화시켜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도 우수한 문자임을 홍보해 나가야 합니다. 스마트폰, SNS가 살아나면서 한글의 유비함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학의 입학시험에 역사 과목이 필수 과목이 아닙니다. 고등교시에 역사 과목이 없습니다. 외교관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를 대표한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고시를 통해 정계에 진출하는 정치인들이 역사를 모르는데 민족 정신을 모르는데
어떻게 국민을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을 대표하면은 국회의원들이 당신들의 조상이 사람이 아닌 곰에서 태어났다고 알고 있는데 어찌 hon인정신이 있을 것이며 국민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이 얼마나 웃기는 나라입니까? 이 얼마나 한심한 나라입니까? 또 대기업들이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인 줄 너만 알고 있는데 어떻게든 돈만 벌면 되고 경제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웃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었는데 어떻게 정치인들과 부정결탁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에 충성해서 모았는데 하고 있는 대기업들에게 무엇을 더 말할 것이며 무엇을 더 기대하겠습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극에 달하고 서민들의 호주머니가 텅텅 비어 유통경제가 마비되면 자본주의는 붕괴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면 대기업들이 축제는 돈은 귀집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그것을 모른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루틴과 삼가 강수를 배웠지만 사회에 나와서 단 한 번도 루틴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바둑과 놀자가 그렇게 소중한가요? 사람보다 개새끼의 바둑이가 더 귀중한 존재인가요? 내 가족보다 먼저 개새끼, 또 개새끼 바둑이를 가슴에 먼저 안아야 합니까? 엊그제 뉴스에서 아파트에서 불이 났는데 그 어제 현장에서 나를 낳아주신 내 가족인 어머니보다 개새끼를 먼저 품에 안고서 빠져나왔다는 것이 신문인상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의 모습이 이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을 고등교육이라고 계속 주장하실 겁니까? 사람이 개새끼라고 놀자라고 가르치는데 어째 사회가 어찌 정치가 개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머리 터지도록 노래하는 이들의 열심이 들리지 않습니까? 인륜의 근본 정신이 표라고 인위의 지식을 가르쳤던 황제의 도덕이 공제의 사랑이 다시 살아나는 우리나라가 망하려고 합니까? 교육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한강의 기적과 새마을운동을 통해 가장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루는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모기 운동을 통해 IMF를 이겨낸 자신감이 있습니다. 제2의 새마을운동, 지금은 제2의 새마을운동이 절실히 열리되는 시기입니다. 제2의 새마을운동을 정신문화운동으로 다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아픔을,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신개혁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외쳤던 창조경제, 그 창조경제는 바로 교육개혁, 정신문화의 혁신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을 국회에서 낙타미가 퍼지나자고 여야가 단파 싸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담뱃값이나 털어내려고 담합이나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 개혁을 제1의 창조정신, 창조경제로 이끌어갈 수 있는 법부터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잘 사는 나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행복한 나라로 도약해야 할 때입니다. 가만히 잘 사는 나라가 아닌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만이 잘 사는 나라가 아닌 대기업만이 잘 사는 나라가 아닌 우리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 잘 사는 나라가 아닌 우리가 함께 더불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부패한 정치인들이 하지 않으면 국민이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분연히 떨쳐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분노하십시오. 철주하십시오. 나부터 합시다. 나부터 우리를 만들어 갑시다. 나 혼자뿐만을 생각하는 나쁜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마지막으로 구호 제청하겠습니다. 구호는 구국 실천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구국하면 실천하고 외쳐주십시오. 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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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신 김순진 대표에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발표자는 구국실천연대 정재웅 대표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춘천이라는 조그마한 도시에서 올라온 백년 서생이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께 여기까지 행복하게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방금 제 앞에 열띤 강연을 해주신 연사께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맨 마지막 총동을 지낸 아베 노부스키의 말을 이용해서 우리 대조선의 찬란했던 역사를 왜곡시키고 선사 시대, 총동기 시대를 망라한 고조선, 안군조선의 역사 2000년을 무슨 악랄한 일본놈들이 우리들은 멀기하고 규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당당 사학자들이 남아서 역사 교육을 잘못 시켜가고 있는 거에 대한 규탄에 열띤 연설을 해주신 전 연설자에게 감사하는 말씀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역사 교육과 역사를 규명하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고 있는 이때에 저 춘천의 소양강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약 50만 표의 중로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서 의왕댐이 생기는 70년대 초반서부터 총동기 시대에 유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부 정치욕에
눈이 뒤집힌 지자체장께서 호전히 영국놈들을 불러다가 그 고조선 문화가 속속히 마구마구 약 1,400여 점이 투져 나오고 있는 그 땅 위에다가 네버랜드라는 아주 못된 장난감 공장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긴장해 주십시오. 거저로 그 땅을 호전이들한테 빌려준다는 겁니다. 50년 조차에 또 자동 연장 50년, 100년간 땅을 거의 거저로 빌려주겠다. 그것도 우리의 역사가 유물이 나오고 있는 그 역사의 현장 위에 역사 유적을 짓밟고 세우겠다는 겁니다.